아랍에미리트가 원유 2,400만 배럴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에만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말을 잃었어요. 이례적 우대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 전쟁을 하는 동안 한국만 2,400만 배럴을 확보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그 답이었습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름 전쟁에 들어가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사실상 봉쇄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그 바닷길이 닫혀버린 겁니다. 유가가 치솟았어요.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습니다. 각국이 비상이었어요.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석유를 확보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한 말입니다. 2,400만 배럴이에요.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인데 8배가 넘는 양을 한꺼번에 확보한 겁니다.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에 전전긍긍하는 판에 한국만 이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나세르 알만수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육군에서 23년을 복무했어요. 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나라가 왜 한국에만 이런 약속을 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처참히 틀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몰랐어요. 이야기는 그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남쪽 알다프라 공군기지입니다. 사막의 새벽은 차갑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땅이지만 새벽 4시의 사막은 숨이 보일 만큼 차가워요. 그 고요함이 경보음 하나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삐... 레이더에 점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았습니다. 10, 20, 30 계속 찍혔어요. 이란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174발이었어요. 서울 시내 버스 전부가 하늘에서 동시에 날아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사막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지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병사들이 뛰었습니다. 발사대가 일제히 하늘을 향했어요. 패트리엇이 올라갔습니다. 에로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국이 만든 천공 2가 올라갔습니다. 사막 하늘에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미사일이 미사일을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30분 뒤였어요. 174발 중 161발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요격률 92%였어요. 그 중심에 천공 2가 있었습니다. 천공 2 단독 요격률은 96%였어요. 패트리엇조차 대규모 복합 공격에서 이 수치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을 낸 거예요. 그날 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96%, 단 2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2글자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썼어요. 이란 전쟁이 한국 방산업계의 힘을 보여줬다고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썼습니다. 이례적 우대의 배경은 천공2라고요.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5일 뒤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부다비로 날아갔어요. 아랍에미리트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속이 나왔어요. 원유 2,400만 배럴, 한국 최우선 공급, 다른 나라보다 먼저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사일 하나가 원유 2,400만 배럴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원유 2,40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공2 때문이라고요? 한국산 미사일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원유를 준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23년간 아랍에미리트 육군에 있었어요. 무기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패트리엇이 뭔지, 사드가 뭔지, 어떤 나라 무기가 진짜이고 어떤 게 카탈로그 스펙인지 압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 한국산 방공 시스템은 2022년 계약 당시만 해도 솔직히 물음표였어요.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35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아파트 몇 채냐고요? 서울 강남 아파트 2만 채 값입니다. 그 돈으로 한국산 미사일을 산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의심이었어요.
방산업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잖아요. 카탈로그 성능이랑 실전은 다릅니다. 패트리엇이 50년 쌓아온 신뢰를 한국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항공 2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15억 원이에요. 패트리엇은 한 발에 50억 원에서 60억 원입니다. 가격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의심을 샀어요. 이렇게 싼데 진짜 될까?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방산에서는 더 강하게 통합니다. 무기는 가격이 곧 신뢰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체결됐어요. 10개 포대였습니다. 우선 2개 포대가 아부다비 남쪽 알다프라 기지에 배치됐어요. 저는 그 포대 옆을 지나다닌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주력은 패트리엇이고 천공이는 보조개건이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저는 이미 현역이 아니었지만 그날 밤 소식은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174발이었어요.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174발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174발이 얼마나 되냐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만큼의 미사일이 일렬로 늘어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동시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솔직히 천공2를 믿지 않았어요. 패트리엇이 맞겠지, 사드가 맞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공2는 그냥 거기 있는 거라고 봤어요. 30분 뒤 숫자가 나왔습니다. 174발 중 161발이 공중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천공2의 단독 요격률이 알려졌습니다. 96%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96%. 패트리엇이 대규모 복합 공격에서 이 수치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압니다. 23년 동안 방공 무기를 다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그 숫자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의 성과일 수도 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요. 원유 2,400만 배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약속이 나오기까지 아랍에미리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미사일 하나 잘 막았다고 원유 2,400만 배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유 2,400만 배럴이 나오기까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천공2가 96%를 막아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안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긴급이었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잔여 8개 포대를 빨리 달라는 거였어요. 설명을 드리면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에 천공2 10개 포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치된 건 2개 포대뿐이었어요. 나머지 8개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96%를 보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8개를 빨리 달라. 계약 일정보다 앞당겨 달라. 긴급 요청이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지금 쓰고 있는 천공 2포대도 줄 수 있냐고 비공식으로 타진했어요. 자기 나라 군대가 쓰는 무기를 넘겨달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어요. 그만큼 천공 2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멈췄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군 포대까지 달라고 했다고요? 그건 단순한 무기 구매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물량도 있고 이라크 물량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요.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고 했어요. 한국이 거절한 겁니다. 부분적으로요.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 보통 무기 수출국이 이런 긴급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웃돈을 받고라도 팝니다. 외교적 카드로 쓰죠. 그런데 한국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생산 일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미 계약한 나라들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요.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 성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납디를 지키고 계약을 지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 그게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신뢰하게 된 진짜 이유였어요. 천공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이 미사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패트리엇이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실전에서 다듬어온 무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 패트리엇 가격의 3분의 1짜리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한 발에 15억 원입니다. 패트리엇은 한 발에 50억 원이 넘어요. 같은 돈으로 패트리엇 한 발 살 돈이면 천궁이는 3발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격률이 96%였어요. 비용으로 따져볼게요. 탄도미사일 하나를 막을 때 보통 요격미사일 2발을 씁니다. 패트리엇으로 막으면 1회 요격에 100억 원이 넘어요. 천궁 2로 막으면 30억 원에서 40억 원이면 됩니다. 같은 하늘을 지키는데 비용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대규모 공격이 계속되면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이란이 174발을 쏜 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트리엇과 에로우도 함께 요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중에 분석했어요. 그날 요격에 쓰인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했는데 천궁 2 덕분에 수천억 원이 절감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성능을 패트리엇으로만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의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번, 3번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패트리엇만으로 막으면 재고가 바닥납니다. 돈도 바닥나요. 그런데 천궁이는 달랐습니다. 가격도 3분의 1이고 성능도 검증됐어요. 아랍에미리트가 더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원유로 이어졌어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 최우선 공급을 약속한 건 무기 하나 잘 팔았으니 원유 줄게 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믿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실전에서 증명한 나라, 안 된다고 말할 줄 아는 나라. 그 신뢰가 2,400만 배럴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은 뭔가 더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식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였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부다비로 날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이었어요.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나왔어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우얀 대통령을 예방했고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최고 경영자와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 있었어요.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석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만요. 원유 2,400만 배럴이에요. 얼마나 큰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입니다. 2,400만 배럴이면 8배예요. 8일치가 넘는 양이 한꺼번에 약속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발표됐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적 선박 3척이 600만 배럴을 싣고 옵니다. 한국 국적 선박 6척이 1200만 배럴을 추가로 가져와요. 거기에 이미 앞서 확보한 6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2400만 배럴이 됩니다. 배 9척이 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양국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도 합의했어요. 앞으로 비상 상황이 또 생기면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한라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알다프라 기지 근처를 걸었습니다. 전역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그 기지 주변은 익숙해요. 사막바람이 불었어요. 모래가 신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천궁 2 발사대가 서 있던 방향을 봤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2022년에 처음 저 포대를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주력은 패트리엇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산은 보조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포대가 96%를 막아냈고 그 결과가 원유 2,400만 배럴이 됐어요. 발사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궁 2포대 하나에 발사대 4기가 있어요.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 8발이 탑재됩니다. 2개 포대니까 발사대 8기, 미사일 64발이에요. 그 64발이 하늘로 올라가서 174발 중 161발을 잡아낸 거예요. 64발로 161발을 막은 거예요. 한 발이 2발에서 3발씩 잡아낸 셈입니다. 저는 그 철제 발사대 옆에 서봤습니다. 손을 가져다 댔어요. 사막의 낙 열기가 아직 금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이게 하늘을 지킨 물건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원유 2,400만 배럴을 만들어낸 물건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아랍에미리트가 결정한 거잖아. 세계가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세계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계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어요. 세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어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먼저였습니다. 2026년 3월 20일이었어요. 요미우리 신문 일면에 한국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례적 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 2,400만 배럴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한 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의 군사적 협력에 더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급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요. 일본 신문이 쓴 겁니다. 한국 신문이 아니에요. 일본이요. 저는 그 기사를 편의점에서 봤습니다. 아부다비 시내 편의점이었어요. 진열대 앞에 서서 핸드폰으로 읽었습니다. 일본이 이걸 썼다고요. 일본이 한국을 이례적 우대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썼어요. 이란 전쟁이 한국 방산업계의 힘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이 분석했어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빠른 납기와 기술 공유 의지가 한국 방산의 핵심 무기라고 했습니다.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주목한 게 단지 높은 명중률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보도했습니다. 천궁 2가 미국산 패트리엇 시스템의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했어요. 중국 언론이 한국 무기를 패트리엇 대안이라고 쓴 겁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수첩을 꺼냈어요. 메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계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만 아직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원유 2,400만 배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단순한 원유 거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성능이 외교로 이어지고 외교가 에너지 안보로 이어진 거예요. 무기 하나가 국가 경제의 방어선이 된 겁니다. 전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기름 전쟁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유럽은 비상이었어요. 일본도 뛰어다녔습니다. 중국도 확보 전쟁에 나섰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 하늘을 지켜준 나라예요. 174발이 쏟아질 때 96%를 막아준 미사일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석유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수치로 가도 압도적이에요. 2,400만 배럴이 얼마나 큰 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 한 배럴이 약 159리터입니다. 2,400만 배럴이면 약 38억 리터예요. 올림픽 수영장 1,500개를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 그게 한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의 난리인데 한국은 올림픽 수영장 1,500개 분량의 원유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이었어요. 양국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한 라인으로 바로 연결하기로 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천궁 2 하나가 에너지 안보의 기둥이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수첩을 덮었습니다. 메모를 못했어요. 쓸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 미사일을 만든 건 기술자들이고 기업들이라고 치자. 근데 그 뒤에 있는 건 뭘까? 이 나라가 이걸 만들 수 있었던 진짜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답을 저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2026년 3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원유 2,400만 배럴 이야기를 제대로 쓰려면 현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3년 군 생활 동안 무기는 현장에서 봐야 한다고 배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였어요. 입국장을 나오는데 대형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였어요. 원유 도입 현황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한 선박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속보였어요. 저는 그 화면 앞에 잠깐 섰습니다. 내가 살던 나라에서 출발한 배들이 지금 이 나라로 오고 있구나 싶었어요. 공항을 나와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 와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원유 전쟁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유소마다 가격이 붙어 있었습니다. 높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치솟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앞에 차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기름이 없어서 못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넣으러 온 거였습니다.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주유 제한이 걸렸다는 뉴스가 나오는 판에 한국은 줄을 서서 넣고 있었어요. 2,400만 배럴이 이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한국 방산업계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식당에 앉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천공이가 어떻게 이 성능이 나왔냐고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96%가 가능했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이 나라가 왜 이 무기를 만들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패트리엇을 사달라고 하면 미국이 안 준다고 하고 비싸다고 하고 조건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생존이었던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존. 그 말이 걸렸어요.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이란의 위협. 우리도 생존을 위해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패트리엇은 비쌌고 납기는 길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랐어요. 그때 천공이가 나타난 거예요. 가격은 3분의 1이고 납기는 빠르고 실전에서 96%를 막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더 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 때 기술도 같이 나눈다고 했습니다. 운용 교육도 하고 현지 인력도 키워준다고 했어요. 미국이 무기를 팔 때 블랙박스처럼 절대 안 열어주는 부분들을 한국은 열어준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2022년 계약 당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산이라서 의심했어요. 실전 검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의심을 알면서도 묵묵히 납기를 지켰어요. 계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었어요. 맑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 하늘 위에서도 천공이가 한국군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만든 그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 하늘도 지키고 원유 2,400만 배럴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가지를 몰랐어요. 이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이 나라가 이걸 만들 수 있었던 진짜 뿌리가 어디인지. 그 답은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방산업계 사람이 저를 데려간 곳이 있었어요. 서울 마포구 골목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허름했지만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니까 벽에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 식당 주인 할아버지가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제 나라 옆 나라입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나오셨어요. 75이셨습니다. 작은 키에 손이 굵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제 손과 달랐습니다. 쇠를 오래 잡은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1974년이었다고 했습니다. 23살이었다고요. 사우디 사막에서 파이프 용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낮 기온이 52도였다고 했어요. 52도가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아스팔트 위에 계란을 깨면 1분 만에 익는 온도입니다. 그 온도에서 철제 파이프를 잡고 용접을 했어요. 월급의 절반을 한국으로 붙였다고 했습니다. 남동생 학비였다고 했어요. 어머니 약값이었다고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 3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나라가 달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장이 생겼고 도로가 깔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뭔가로 꽉 차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1970년대 한국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1인당 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예요. 지금의 50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 나라가 6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들이 있었어요. 1960년대 독일 탄광으로 간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1200m였어요.
머리에 헬멧, 램프 하나를 달고 석탄을 캤습니다. 석탄 먼지가 폐에 쌓이는 걸 알면서도 했어요. 매달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어 한국으로 붙였습니다. 그 돈이 한국 경제의 씨앗이 됐어요.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으로 간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이란, 쿠웨이트. 낮에는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철근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짐승 발바닥처럼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 땀이 한국으로 왔어요. 공장이 됐고 기술이 됐습니다. 1980년대 구로공단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공장불이 켜졌습니다. 16, 17살 여공들이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월급날이면 우체국에 갔어요. 남동생 학비로 붙였습니다. 그 손이 한국 산업의 뿌리가 됐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땀이 60년을 건너뛰어 천공이가 됐습니다. 그 굳은 살 박힌 손이 원유 2,400만 배럴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할아버지 옆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번역 앱을 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가난해서 일하러 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뉴스 보면 한국 미사일이 중동 하늘을 지킨다고 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거기 뭔가를 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할아버지의 그 손이 천공이를 만든 겁니다.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손이 벌어온 돈이 공장이 됐고 그 공장에서 기술자들이 나왔고 그 기술자들이 천공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천공이가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지켰고 그 신뢰가 원유 2,400만 배럴이 됐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제가 23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다시 정렬되고 있었어요. 패트리엇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는 무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산은 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입 밖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호텔방에서요. 틀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말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가 그거였어요. 원유 2,400만 배럴 이야기를 정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찾았어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천공이의 일시적 성과와 중동에너지 외교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으로 쓰려고 한국에 왔어요. 한 번의 실전 성과가 구조적 에너지 협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이었어요.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다시 쳤어요. 미사일이 원유가 된 날 한국이 증명한 것. 그게 진짜 제목이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이야기의 핵심 숫자 3가지입니다. 첫째, 96%입니다. 천공이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서 기록한 실전 요격률이에요. 패트리엇조차 대규모 복합 공격에서 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둘째, 2,400만 배럴이에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한 원유 양입니다. 한국 하루 소비량의 8배가 넘어요. 셋째, 4조 원입니다. 2022년 천공이 UAE 수출 계약 규모예요. 당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이 세 숫자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4조 원짜리 계약이 96%라는 실전 성과를 냈고 그 성과가 2,400만 배럴의 원유가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한국이었을까? 아랍에미리트는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 이 약속을 했을까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납기를 지켰습니다. 계약을 지켰어요. 안 된다고 말할 줄도 알았습니다. 실전에서 증명했어요. 그리고 기술을 나눴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화려한 외교도 아니었고 대단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킨 거예요. 저는 그 단순한 사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시는 분들, 평생 한자리에서 기술을 갈고 닦으신 분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것은 밀어두고 사신 분들, 천공이는 그분들이 만든 겁니다. 원유 2,400만 배럴은 그분들이 일군 신뢰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저력입니다.
2026년 4월 1일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약속한 원유 2,400만 배럴이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일부는 여수 석유 비축기지에 하역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름 전쟁을 하는 동안 한국은 약속받은 원유가 차곡차곡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다. 신뢰를 팔았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 번만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였어요. 에필로그입니다. 저는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조선소였어요. 한국 친구가 데려갔어요. 도크에 들어서는데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용접 불꽃이 파랗게 튀고 있었어요. 금속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용접 마스크를 올려 쓴 채 철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이 보였어요.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마포골목 식당 할아버지 손과 비슷했어요. 저는 그 손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 손이었구나 싶었어요. 천공이를 만든 것도 원유 2,400만 배럴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 이 손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갈고 닦은 그 손이 한국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나오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마포골목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꺼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미사일 하나가 원유 2,400만 배럴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십 년을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